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다니 이제는 우리 딸 아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대학도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만 꺼내면 잔소리한다고 난리고 아이가 알아서 공부를 스스로 하게 하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빡! 하고 동기부여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죠. 한편으론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중학교 때는 입시나 성적에 큰 관심 안 쓰고 지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공부 안 했던 고등학생도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뭔가 될까요? 저 인생 그냥 폭망한 거 아닌가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공부 안 하는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부모님과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바뀐 분위기와 입시 걱정에 도무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고등학생 자녀들.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걱정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자녀는 부모님께서 닥달하고 잔소리하는 거에 스트레스만 더 커진다고 불만을 갖고 결국 부모님과 고등학교 자녀는 점차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Q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 지원센터 Q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에 이어 고등학생을 열공하게 만드는 핵심 노하우. 공부를 포기한 고등학생도 다시 공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2010년 설립된 지원센터 Q가 14년간 수많은 고등학교 사춘기 학생들, 공부 포기 학생들을 변화 성장시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꼼꼼히 정리하여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을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에 실제로 합격시켜 왔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 놀기만 좋아하고 집에도 늦게 제멋대로 들어오고 학교도 제멋대로 다니며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을 공부 포기,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던 학생도 중학교 때까지 전교 1, 2등 하던 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선 완전히 공부를 손 놓고 놀기만 하던 학생도 심지어 고3 말에 수능을 안 보러 간 학생까지 다시 공부를 시키고 대학에 보내고 진로 준비까지 시켜왔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고민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만약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로 달아둔 이전 편인 초등학생 편, 중학생 편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등학생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하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준비에서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고 변화와 성장의 분기점이 중학교라면 인생의 흐름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입시와 진로, 취업 등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준비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죠.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공부도 안 해왔고 놀기만 해왔던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알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죠.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심지어 고1, 2학년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며 높은 성적과 교내의 상도 받을 만큼 훌륭히 학교 생활을 하던 학생들조차도 때로는 흐트러지고 막무가내로 변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고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고 흐트러지는 건 바로 진로 때문입니다.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실컷 놀았던 친구들도 불안하고 갈피를 못 잡아 고등학교 때 더 제멋대로 놀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학교 생활도 잘해왔다 하더라도 진로가 제대로 안 잡히면 방향성을 잃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생각이 없이 그간 놀기만 했고 공부도 정말 안 하고 성적도 낮은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친구들과 놀기만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기만 하는데도 우리 아이가 진로를 고민한다고요? 네, 고민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초딩으로 표현되는 어린이의 삶, 중학교 때는 중2병으로 대표되는 상징적인 과정이 있듯 고등학교 때는 곧 성인이라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와는 달리 이제 모든 학생들의 고민과 생각의 내용이 조금 더 나의 삶, 나의 미래로 집중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스스로도 불안하고 딱히 뭘 해야 할지도 모르니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면 최고야, 유튜브 스트리머가 미래야, 이것만 배우면 돈 벌 수 있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광고들을 보고 이상한 정보에 사로잡혀 고집이 더 세지기도 하고 궤변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부를 무척 잘했고 성실하게 지내왔으며 학교 생활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왔던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과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소비적 쾌락에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갑자기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같은 SNS에 과하게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성적도 추락하고 학교 생활도 흐트러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진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로, 나아갈 진, 길로입니다. 내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 즉 미래인식입니다. 진로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직업을 정하라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진로, 즉 미래인식은 내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내게 가능한 미래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해하고 이를 꾸준히 노력하는 의지의 총합입니다. 진로와 미래인식은 입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시간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더 높은 단계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진로, 미래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로와 미래인식이 부족해지면 학생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학생을 지탱해왔던 내적 동기인 배움의 재미와 성취와 진로로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될 때 공부를 왜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안 하니까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 난 그냥 공부 안 하고 싶어. 난 인생 폭망이야. 아 모르겠어. 나 그냥 막 살래. 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평소에 그냥 관심을 조금 갖는 정도였던 이상한 진로를 막연하게 강력하게 제시하게 됩니다. 꾸준한 공부와 일관된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진로, 미래인식의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진로에 대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배우는 재미와 성취. 2. 자기인식. 자신의 실행 수준을 인식. 3. 꾸준한 노력 시간이 누적. 곧 성장. 이를 통해 미래인식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기반은 센터큐의 황금률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1. 배우는 재미와 성취. 배움의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배움의 재미는 당연히 나의 개성에 기반한 관심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당연히 다릅니다. 부모님도 스스로 뭘 배우려고 할 때 재미있고 즐거웠는지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고 탐구하려고 할 때입니다. 배우는 재미를 계속 추구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성취가 생기게 됩니다. 성취를 꾸준히 이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 재미에서 즐거움을 성과로 연결해내는지, 이 과정에서 추구하는 감정과 느낌은 무엇인지, 결국 내가 이뤄내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배우는 재미와 성취를 이뤄나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배우는 재미와 성취는 초등학교 편과 중학교 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려 놨습니다. 꼭 시간 내서 찬찬히 확인해 주세요. 2. 자기인식의 레벨업, 실행 수준을 인식한다. 자기인식의 더 수준 높은 성장은 나의 실행 수준에 대한 인식, 명확한 파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멋진 몸매, 몸짱이 되기로 한다면 당연히 우선 운동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운동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죠. 물론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니 매일 6시간, 8시간은 못하겠지만 재미가 있으면 1시간, 2시간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꾸준히 투입할수록 재미는 더 커지고 이제 운동을 매일 안 하면 아쉽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 진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운동선수들만큼 무게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나에게 맞는 무게와 강도로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제 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개별차는 있습니다. 타고난 근질과 골격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 과정, 시간, 진도, 밀도, 바로 실행 수준에 대한 파악입니다. 3. 성장, 꾸준한 노력과 시간의 누적을 통한 깨달음. 이 과정이 누적이 되면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싶어집니다. 원하는 몸을 언제쯤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게 예상이 되고, 그 예상 때문에 더욱더 의지를 불태우며 꾸준히 노력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죠? 이 노력의 시간이 누적되면서 많은 생각과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게 어떤 과정이고, 근육과 골격은 어떻게 작용하며, 내가 좋아하는 식단도 무엇인지, 더 나아가 꾸준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나의 내면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나는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몸으로 살고 싶은지까지도 생각이 깊이 있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장은 동일합니다. 공부도, 업무도, 취미도 모두 꾸준한 노력과 시간의 누적을 통한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자기인식과 꾸준한 노력이 합쳐져서 나의 미래에 대한 수준 높은 계획과 실행, 그리고 반성, 재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인식, 즉 나의 진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자기인식이 제대로 되고 꾸준한 실행과 노력의 과정이 쌓여야만 제대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동기부여를 착각합니다. 아직 학생의 수준이 낮을 때 우리 아이에게 동기부여만 되면 정말로 변화할 거예요 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뭔가 동기부여만 된다면 우리 아이가 변한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기부여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꾸준한 노력의 시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해. 2. 이를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3. 꾸준한 실행의 과정. 즉, 내가 진짜 스스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이고, 이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방식, 나의 스타일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느끼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느 수준에 있고 앞으로 어떤 수준을 달성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사이의 차이, 간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때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고 시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실행이 누적이 되고 결국 성취를 이루어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즉,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의 시간이 전제되어야만 동기부여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의 시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비적 쾌락의 시간을 뺏기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채로 그냥 단순하고 말초적인 목표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돈만 많으면 돼. 프로게이머나 할 거야. 유튜버나 스트리머 될래. 배달이나 하지 뭐. 알바해도 살 수 있어. 재벌집 아이로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 엄마 아빠 유산 물려받아 놀고 먹게 하면 어때? 아 몰라. 그냥 대충 살래. 이런 생각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는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게 가능한 건 부모님 때는 핸드폰도, 인터넷도, 유튜브도, SNS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멍 때릴 수 있었고, 멍 때리는 시간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무조건 가야 했고, 학교를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정말 많이 혼났죠. 지금처럼 틈만 나면 소비적 쾌락, 핸드폰에, 인터넷에, 게임에, SNS에 빠질 거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자기인식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시간의 투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쌓여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1일 평균의 학습 시간을 파악하면 됩니다. 2시간은 그 순간의 욕망을 따르는 도마뱀 수준에 가깝습니다. 4시간은 훈련을 받기 시작한 강아지 수준에 가깝습니다. 반성? 그게 뭐지? 하지만 조금 따르죠. 6시간은 훈련을 따르는 강아지 수준에 가깝습니다. 따르면 좋긴 한데 따라야 되는 이유와 규칙에 대한 스스로의 깊은 이해는 없습니다. 7시간이 돌파할 때부터 반성이 가능하고 자기인식과 동기부여가 가능해집니다. 7시간을 넘게 되면 인간의 수준이 됩니다. 즉 동기부여가 가능해지죠. 8시간을 돌파하면 훌륭한 인재의 수준이 됩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한 고민이 가능해지고 일을 못했을 때 스스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성인도 동일합니다. 보통의 성인이 9 to 6, 1일 9시간을 근무를 하는데요.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 8시간을 모두 온전히 업무에 집중하는 경우는 매우 훌륭한 수준의 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임원이 되거나 훌륭한 수준을 이루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는 업무 시간 중 1시간 정도는 커피도 마시고 직장 동료들과 얘기도 나누며 잠깐 바람을 쐬는 등 시간을 보내며 7시간을 업무에 집중합니다. 이런 이들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구성원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1시간 이상을 더 놀거나 내 멋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럼 소위 월급 루팡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휴가를 누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죠. 학생들도 동일합니다. 7시간 미만의 학습 시간이 나올 경우 충분한 자기인식과 반성은 어려워집니다. 꾸준한 시간 누적이 될 때에 경험과 고민이 쌓일 때에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배우는 재미와 성취, 이를 통한 자기인식의 성장, 그리고 꾸준한 시간 누적을 통한 미래인식의 성장, 바로 이것이 진로를 준비하게 만들며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이뤄내게 합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 자녀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고등학생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진로, 미래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착각인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시기보다는 이 영상에서처럼 배우는 재미와 성취, 이를 통한 자기인식의 성장,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진정한 동기부여를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포기 시리즈가 5편이나 업로드 되었는데요. 공부포기 시리즈를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번외편으로 더 필요한 주제들을 추가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다시 공부하게 만드는 법, 핵심을 총정리해 드릴 거고요. 수학의 중요성과 공부 포기의 상황별 대응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부 포기 시리즈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도 자녀와 대화가 잘 안되고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14년간 수많은 학생들의 변화를 만들어온 저희 지원센터 Q에게 언제든지 상담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Q가 해결해 드립니다.